MBN이 최초로 공개한 제2연평해전 사진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진들을 입수한 이동훈 기자는 제1연평해전 때 참전도 했었습니다. 현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동훈 기자가 참전 용사인 거 몰랐습니다. 네,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습니다. 네, 우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요즘 쓰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 맞죠? 이거 어떻게 찍은 네, 겁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인화한 건데요. 아, 그 2000년대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했으니까 필름을 인화한 이런 사진 형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 북한의 등산곳 684호가 우리 고속정 참수리 3575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근처에 이제 3695 등 다른 고속정이 상황 바로 발생 전에 그 대치하던 북한 경비정 3885 이런 배들을 촬영한 것이죠. 다른 배에서. 그렇습니다. 근처에 이제 고속정들이 촬영한 거고요. 연평해전 며칠 전부터 북한 해군이 계속 도발을 했습니다. 이게 한 6월이 되면 꽃게철이라고 해서 북한 어선들이 내려오고, 맞아요. 또 그렇게 이제 북한 배들이 자신들 뭐 어선을 보호한다면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계속 도발했고, 이 기간에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진은 9장이고요. 1999년 제1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그 캠코더와 필름 카메라로 당시 이제 상황을 남겨서 지금도 이제 승리 기록으로 쓸 수가 있었고요. 네. 그 제2연평해전 때는 이렇게 비상 상황에 맞춰서 갖고 있던 카메라로 긴박하게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연평해전 사진이나 영상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왜 검색해 보면은 제2연평해전이라고 해서 올라온 자료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아닙니까? 인터넷에 보면 제2연평해전 자료라고 많이들 올라와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모두 다 제1연평해전 자료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참전했던 제1연평해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999년 6월 15일에 고속정을 타고 있었습니다. 해군 고속정 승조원으로 그때 군복무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제1연평해전 당시 사진과 영상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제2연평해전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사진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2연평해전 나온 적이 없고 오늘 이제 최초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 해군이 이제 북한의 대승을 거뒀던 제1연평해전 자료만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잠깐 보도를 해드렸지만 당시 군인이었던 분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왜 지금에야 공개를 한 걸까요? 그 당시 좀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직후에는 전투 사실을 알리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승리하고도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일이 있었고,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군인도 있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전역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몇 년 뒤에 뒤늦게 특진을 시켜주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진들도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김대환 예비역 중사는 다시 한번 이걸 세상에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2002년 하면 월드컵을 떠올리지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교전에 참전했던 당사자로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 이제 나라를 위해 전사하신 분들을 기억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게 약간 아쉽고. 북한 함정이 포를 쏘거나 우리 쪽을 향해서 뭐 공격하는 거를 찍은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전이 일어나게 되면 해군 장병들은 모두 총원 전투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순간을 촬영하는 건 불가능하고 전투 직전 상황까지 포착한 겁니다. 당시 북한군은 어땠습니까? 북한군을 찍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진을 보시자면 북한군의 배에는 개방형 포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 머리가 보이는데 북한 군인들이 포 옆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뭐냐면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탱크에 포를 뜯어서 배에다 얹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동화돼서 포탑 안에서 자동으로 사격하는 현대적인 우리 해군과는 달리 군인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포탑을 손으로 수동으로 조절해서 옮겨서 공격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을 보여준 거고요. 특히 우리 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포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네. 위협적인 자세인데요. 네. 제 1차 연평해전을 통해서 제가 뭐 북한군이 이제 포격하는 장면도 직접 보기로 했지만 멀리서 이제 군인들을 봤을 때 북한군이 좀 왜소해 보였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보다 체격도 작고, 네. 키가 작고, 그리고 저보다 더 가까이서 본 다른 전우들 해군들은 북한군을 보면 매우 어려 보인다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소하고 또 어려 보이더라.
연평해전이라고 하면 제1연평해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2연평해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직접 참전해 본 사람으로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많이들 이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자연스럽게 잊혀질 수 있는데요. 제1연평해전은 6.25 그리고 이제 휴전 이후에 한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본격적인 전투입니다. 우리 군은 당시 한 명의 사망도 없이 북한 군함 두 척을 출몰시키고 또 이제 북한군이 수십 명이 사상을 당하는 그런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99년 6월 15일, 1999년 6월 15일이 제1연평해전인데 그날을 맞춰서인지 북한이 날짜를 잡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연평해전에 정확히 1년 뒤 6월 15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으로 가서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고요. 딱 1년 뒤. 제1연평해전은 어느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네. 대패했던 북한군은 앙심을 품고 3년 뒤에 이제 기습 공격으로 도발했다는 이런 말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해군에게 격퇴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2연평해전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20년 만에 승전 기념식이란 말을 들은 유족이나 전우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